안녕하세요. 이 보험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핵심적인 변화들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뉴스를 쭉 나열하는 대신에 세 가지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아, 흐름이요? 좋네요. 네, 첫째는 진짜 투명성을 향한 힘겨루기, 둘째는 기술이 바꾸는 보험의 속도,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의 삶의 파트너가 되려는 보험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와, 키워드 정리가 아주 명확한데요. 이 거대한 변화들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뉴스들을 꿰어보면 결국 보험이라는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소비자인 당신의 입장에서 좋은 보험사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와, 기준 자체가 바뀐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신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투명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진짜 투명성. 이런 홍보 문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불안전 판매 비율이 0.05%밖에 안 돼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와, 0.05%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연구원에서 이게 현실을 완전히 가리는 통계의 착시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의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는 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에요. 의미가 없다니요? 왜냐하면 이 통계는 오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만 포함하거든요. 아, 해지된 것만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설명도 엉망이고 나에게 불리한 상품인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런데 이걸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너무 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해요. 그럼 이걸 통계상 완벽하게 판매된 정상 계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소비자가 속았다고 느끼거나 피해를 봤어도 계약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없는 판매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이러면 소비자는 어떤 회사가 양심적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데이터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셈이죠. 이게 설계사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의 판매 정책 자체가 문제인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계고요. 깜깜이 통계라. 그래서 보험연구원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과정 중심의 보여주기식 통계는 이제 그만하고 진짜 소비자가 경험하는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지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보상받는가. 아, 유지율과 속도. 네, 생각해보세요. 정말 만족스러운 보험이라면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 유지율이 높은 회사는 그만큼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또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군말 없이 지급하는지를 보여주는 보험금 지급 속도나 민원 처리 기간 같은 지표들이 진짜 그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자는 게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네요. 마치 우리가 호텔 예약할 때 별점이나 실제 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실제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지표들마저 교묘하게 관리해서 또 다른 착시를 만들어낼 위험은 없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물론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약 유지율 같은 결과 지표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보다 조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네. 단기적인 프로모션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는 있어도 수많은 고객들이 오랫동안 만족하며 계약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투명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명성 이야기에서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인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말한 결과를 아예 데이터 기술로 자동화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상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날씨 보험이라던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걸
지수형 날씨보험 또는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라메트릭? 좀 어렵네요. 하하하, 그렇죠. 이게 기존 보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상품이죠. 기존 보험은 내가 입은 피해를 사진 찍고 서류를 준비해서 이만큼 손해봤으니 보상해주세요라고 입증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피곤한 과정이죠.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서류 떼고 증명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씨보험은 그 과정을 전부 생략했어요. 그냥 기상청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지수에만 연동한 거예요. 아, 데이터만 본다. 네. 예를 들어 하루 강수량 80mm 이상 또는 폭염 33도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당신의 가게에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실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전혀 따지지 않고 약속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와,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앞으로 이런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3시간 이상 연착되면 항공사 데이터 확인해서 자동으로 여행자 보험금이 들어오는 식으로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이 기술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항공기 연착, 지진 발생, 농작물 냉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 가능한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죠. 그렇군요. 이처럼 데이터 기술은 소비자에게는 더 빠르고 편리한 보상을, 보험사에게는 손해사정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데이터 기술이 선량한 고객을 돕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갉아먹는 보험 사기를 잡는 데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액만 5,7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같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번 협력의 핵심도 결국 데이터 공유 강화합니다. 데이터 공유? 이전에는 각 기관이 가진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사기 패턴을 찾아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 기관의 데이터를 합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병원, 정비업체들의 연결고리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아, 마디모. 그게 일종의 디지털 교통사고 감식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감식반이요? 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각도, 파손 상태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상황을 3D로 재구성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걸로 분석하면 이 정도 충격으로는 절대 사람이 다칠 수 없다거나 운전자가 일부러 핸들을 꺾은 정황이 보인다 같은 걸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죠. 와,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런 기술과 기관 간의 핫라인 구축이 결국 조직적인 보험 사기단을 와해시키고 선량한 가입자인 당신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술이 보험을 더 똑똑하고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험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에 관여하려는 움직임 말이에요. 한화손해보험의 면허정비소 캠페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장롱 면허를 가진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 재도전을 돕는 캠페인인데 사연이 무려 2만 3천 건이나 몰렸다고 하죠. 23,000건이요? 네, 중요한 건 이 캠페인이 단순히 운전 연수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해주고 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위해 육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토탈 케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험사가 왜 운전 연수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이랑 육아 돌봄까지 신경 써주는 걸까요? 그게 바로 보험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전에 보험사는 사고가 나야만 고객을 만났죠. 그렇죠. 사고 났을 때만 연락했죠. 하지만 이제는 사고가 나기 전 고객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은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캠페인은 그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 단순히 우리 차 보험 좋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고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게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상품 판매를 넘어선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DB손해보험이 소통 관련 상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보험사 채널이라고 하면 딱딱한 정보만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SNS로 정말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운 보험 용어나 약관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소통 능력은 이제 회사의 이미지를 넘어 중요한 경쟁력이 됐어요. 당신이 보험사를 선택할 때 이 회사가 얼마나 고객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비단 보험업계 안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쿠팡 배송기사들의 건강검진 지원 소식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새벽 배송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챙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험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건 보험업계의 거대한 미래 시장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미래 시장이요? 네. 지금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중심의 단체 보험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아, 맞네요. 이번 쿠팡의 사례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단체 보험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전 관리형 보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이야기가 사고 후 처리에서 일상 속 관리와 성장 지원으로 보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당신에게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훨씬 더 다층적으로 변했죠. 어떻게 말이죠? 이 회사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최신 기술로 나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불안을 이해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어주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오늘 대화를 통해 저부터도 보험을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의 건강 데이터나 운전 습관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면 보험료를 크게 할인해 준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프라이버시와 더 저렴한 보험료라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에 계속 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대화가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